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이어놓은 별자리. 혹시 별자리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? 모든 별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계절마다 보통 보이는 별자리가 다릅니다. 아름다운 별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이 지금 공개됩니다.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. 자, 별의 과학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자리를 두고 하늘의 번지수라고 한다고요? 근데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날짜에 그 자리에서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번지수죠.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별은 매년 딴 데 가지 매일 않는 거잖아요. 그 위치에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별자리에 이름이 다 재밌게 붙여져 있어요. 심지어 별자리는 어떻게 그럼 만들어진 걸까요?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지금 이라크 지방에 살던 목동들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을까.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뭐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형상화돼서 별자리 모양과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. 그래서 지금은 하늘 전체를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 전체를 88개의 별자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작은 별자리들은 꼭 그렇게 모양이 뭐 특별한 형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보이는 뭐 지역마다 이게 또 다 다른데 88개를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? 그 꼭지를 지구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지구가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. 그렇죠. 우리는 여기 정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늘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전체 하늘이 있잖아요. 이 위에 사는 사람들은 밑에 하늘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럼 밑에 있는 별자리도 못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하늘 전체를 따지면 88개 별자리가 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적도에서부터 우리는 한 37도 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은 우리는 67개 정도. 아니 그런데 모든 별들,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? 그 많은 별을 다 이름을 갖지 못하겠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밝은 별부터 이름을 가지다 보니까 밝은 별 중심으로 별자리를 만들었죠. 옛날 이라크 지역에서 별자리가 이루어진 거는 그 당시 이루어진 거는 50개 별자리. 그러니까 밝은 별들로 만들어진 별자리들입니다. 그래서 그 50개는 찾기 쉬운 별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추후에 1930년 이후에 생긴 그 별자리 38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마이너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. 그래서 개자리도 우리가 큰 개자리가 있고 작은 개자리가 있습니다. 네. 큰 개자리는 별자리를 이어보면 개 모양의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작은 게 그러면은 별 2개 딱 그려놓고 작은 개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담적으로 일명 개백다기 자리 이렇게도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88개 별자리 중에서 보다 보면은 작은 자 들어간 별자리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별자리 찾기 어려운 별자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수없이 반짝이는 별을 만날 수 있는 대전 시민 천문대. 시린 겨울이면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데요. 춥긴 하지만은 겨울이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자세히 볼 수 없잖아요. 별자리를 찾는 것은 사람들의 또 다른 재미. 저렇게 밝은 건 뭐예요? 저 시리우스라는 별은 큰 개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에요. 별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?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별자리를 찾을 때 밝은 별들부터 찾아갑니다. 봄철에는 봄철의 대삼각형이 있고요. 여름철 별자리에는 여름철 대삼각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을철 사각형이 있는데 페가수스 자리의 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겨울철에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6개의 별을 연결해서 육각형을 그리게 됩니다. 또 하나,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겠죠. 그 별자리를 보면은 또 다 그런 이야기들 할 거예요. 저건 내 별자리다.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생이거든요. 예. 그래서 5월 27일입니다. 네. 쌍둥이 자리.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멍멍개가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가는 게 개. 네. 꽃게자리입니다.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요. 그 자리에 속해 태양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 자기 탄생 별자리라고 그런 걸 씁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점으로도 참 과학적으로 발표된 건 없고요. 박사님도 별자리가 있으시겠죠? 이게 저는 토종별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과 미신은 달라요. 이거는 조금은 과학이 아닙니다.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것이 뭐 어느 별자리의 기운이 나에게 스며든다. 이건 과학이 아니죠. 이건 미신이죠. 그래서
저도 개인적으로 음력으로 생일을 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이 몇 월 며칠에 어느 별자리에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제가 태어난 해, 제가 태어난 날을 음력을 다시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그 양력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유 귀찮습니다. 제가 그 미신을 아니, 위해서 박사님 정도면 그냥 뚝딱 하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? 역설을 봐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 얘기도 해주셨잖아요. 그 야간 근무 설 때 야 뭐 북극성 어디인지 찾아봐라. 그걸로 이제 1시간 보내고 그러는데 북극성은 늘 같은 위치란 말이죠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거 보면 같은 위치에 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. 사과의 꼭지를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생각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. 그럼 다른 별들은 원래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별들이 도는 것처럼 보여요. 네.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면 이 축을 쭉 따라서 하늘에 쭉 따라가다 보면 딱 꽂히는 점이 있겠죠. 그 축을 쭉 이었을 때 그렇죠. 딱 걸리는. 거기에 있는 별이 원래 거기서 사실 1도 떨어져 있지만 그 별이 북극성인 거죠. 그래서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. 대전에는 천문연도 있고 또 시민천문대도 있어요. 두 기관은 친한가요? 아주 절친하죠. 아, 정말인가요? 바꿔 말하면 곽가을이죠. 왜 그러냐면요. 천문학적의 모태가 천문연구원이기 때문에 천문연구원에서 모든 이제 그 연구하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천문연구원한테 모든 거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. 김사실 박사님도 뭐 친하게 느끼시는 거죠? 네,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이렇게 3회에 걸쳐 밤하늘의 별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어떠셨나요? 3시간 함께 하신 소감. 네, 저는 요즘 어린이들, 학생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하늘에 별이 있는 줄을 책을 보고 알더라고요. 핸드폰과 게임 때문에 그 밤하늘에 별을 못 보는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데 한번 보시면 정말 빠져들 만큼 아름답습니다. 그걸 저만 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저는 어쩌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을 한번 본 것이 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이 3시간을 보고 있는 청소년이 있었다면 작은 과학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저런 재밌는 얘기도 있구나 천문학이. 실질적으로 천문학은 보며 느끼며 재미있는 기초과학입니다. 천문대를 아직도 방문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10시 전에 가야 되잖아요. 와야죠. 와서 밤하늘에 재미있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다 보면 궁금증을 유발해야지만 그 학문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을 본 학생들이 작은 궁금증이 유발이 됐다면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, 또 얽혀있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이런 별들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유 여러분 가지셨으면 합니다.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. 뉴턴의 사과나무.